네, 증권업계 또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깊은 이야기를 듣는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어제 오늘 조선에 대한 이슈들과 관심이 많습니다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원전인데요. 원전 관련된 이야기 오늘 IM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상원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원전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말고 그죠? 예, 글로벌리 보면 원전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실은 유럽도 그렇고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근데 뭐 미국은 원전 가고 에너지는 필요한데 원전 산업의 뭐 입지, 성장성 큰 그림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 보통 이제 산업을 분석할 때 저는 항상 뭘 보냐면 돈의 냄새를 봅니다. 돈의 그러니까 냄새. 돈의 흐름이죠. 네.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투자가 들어가면은 그 투자에서 결과물이 일어나니까 네. 지금같이 AI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AI 관련주들이 오르고 여러 가지 AI 신생 기업이 또 커지면서 빅테크들이 많이 투자하면서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전 사고가 나면은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산업 자체가 위축이 됐는데 그렇죠. 특히 2011년도 보시면은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동일본 지진에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원전의 암흑기로 들어가는 하나의 촉매제가 됐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 파리 규율 협약을 맺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2016년부터 본물처럼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막 했었는데 돈의 흐름이 다시 결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뭐가 있었냐면 그 유럽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해서 이후에 원전에 대해서 타부시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막 지정했고 그랬는데 2020년 이후에 보수 정권이 그 유럽 지역에서 계속 탄생이 되면서 이 원전에 대해서 좀 유연적인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유럽에서 블랙아웃도 좀 있었고 그죠? 전력 수요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럽은 2019년도에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자는 그린 딜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에서는 이제 텍스노비라고 해서 그린 텍스노비에 해당되는 것만 발전소로 활용하라. 전기를 일으키라 했는데 급기야는 2022년 8월 달에 그린 텍스노비에 원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흐름을 좀 바꿔내는 계기가 됐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찌됐든 투자가 일어나야지 흐름이 바뀌는데 작년도 8월 달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랑 계약을 맺었는데 기존에 가동이 중단됐던 원전을 쓰리마일. 쓰리마일에서 거기서 회복하면서 계약을 맺은 거죠. 그거에 말하면 원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가격이 어떻든 나는 이거를 재가동시켜서 하겠다. 그러면서 빅테크들이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MS 여러 가지 빅테크들이 원전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급기야는 올해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제 그런 그 원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은 세계 개발은행이라든지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이제 개발공산국에 대해서 원전을 질 때 대출이 금지돼 있었어요. 근데 불과 4개월 전부터 원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걸 풀어줬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원전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흐름을 짚어주셔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산업 측면에서 기업 측면에서 특별히 우리 기업 측면에서 그걸 이제 반추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뭐 체코 원전 수주로 뭐 빵파레를 날렸는데 얼마 전에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의 불공정 계약, 소위 뭐 노예 계약, 50년 노예 계약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물론 플러스 요인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가 가려고 해도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다 막혀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제한된다. 이런 그 부정적인 효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건이 그거였죠. 로열티가 2,400억. 그다음에 물품 구입에 대해서 9천억 정도. 그러니까 한 기당 수주 받았을 때,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는 아까 말한 대로 좀 제한돼. 저희가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국가가 이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렇게 지역이 한정됐는데 그 관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로열티 관점에서 그러면 지금 UAE 수출할 때도 아닌가 말고 물품 구입도 있었고
약간 이제 로열티 형태에 있었습니다.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체코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악유가 계속 붙으니까 이번에는 좀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노예 계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지금 한 번에 끝났어요. 체코에 대해서 수주가 끝난다. 그러면 2,400억의 큰 숫자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1기가와트에 보통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10기 이상 수주를 받는다고 치면은 그럼 100조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조에 2조 4천억은 전혀 큰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플로우 개념으로 뭐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언전 르네상스가 와서 우리가 뭐 5기에서 10기 사이로 받을 수 있다고 치면은 오히려 수출의 족쇄를 풀어두는 노예 해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금액을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기당 2,400원. 근데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조로 봤었을 때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캐파가 전체적으로 커지게 되면 그렇죠. 그걸 비용으로 이제 충분히 녹여내고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계속 수출할 때마다 어차피 원천 기술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수출할 때마다 계속 걸림돌을 하는 것보다는 이 걸림돌 해소의 길이 맞다. 그리고 9천억에 대해서는 UAE 할 때도 9천억인데 이게 중앙 처리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국산화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수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웨스팅하우스 통해서 수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망 측면에서 지금 원전을 할 수 있는 데가 딱 5개입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러면 러시아, 중국은 당연히 안 맡기겠죠. 그렇죠. 프랑스도 거의 안 맡깁니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일본 쪽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 맡기고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BHR에 이제 그런 것들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9천억에서 중앙 처리 장치 빼고는 다 우리한테 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족쇄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지역별로 봤었을 때는 유럽 지역은 우리는 체코가 됐지만은 프랑스에 대한 종주국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리고 원전은 G2G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발주내는 회사들이 다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G2G 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우리가 체코는 따냈지만은 실제로 나머지 국가는 힘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폴란드라든지 불가리아는 미국이기 때문에 딴 거지. 다른 나라였으면 거의 못 답니다. 그런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UAE가 1기부터 4기까지 온타임 온베이시스로 정확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우디 2기가 발주 나올 거라 보고 있어서 올해 말에 그 미국하고 1, 2, 3 협정, 원자력 협정 이후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분명히 발주가 나오게 되면은 미국 지역도 당연히 저희를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그다음에 UAE도 1기, 4기에서 그 옆에 땅을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5, 6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확실한 지역에 할 수 있는 게 서로 이제 경쟁하지 않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저희가 잘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확실한 타겟으로 지역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전혀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면 웨스팅하우스 같은 원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는가? 그걸 개발하려고 지금 막 예를 들면 성적이 나쁜 걸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하는 걸로 해서 협업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기회가 있고 그게 지혜로운 일이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로열티를 주고. 이게 원천 기술인데 특허 정도가 여러 가지 이제 시간 관계상 그거는 저기 했는데 하여튼 특허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좀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2,400억 갖고 해결한 거는 잘한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일반 시청자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헷갈리는 거죠. 뭐 전날은 뭐 웨스팅하우스에다가 퍼졌다고 뭐 대서특필을 하고 그죠. 또 언론사에서 자극적으로 써야 되니까 무슨 50년 노예 계약 이렇게 써놓고 나서는 그 다음 날은 미국 가서 한미 간에 또 협업한대요. 이러니까 이게 뭐지? 결국은 이게 뭐 방송에서 좀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뭐 뉴스를 사실은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요. 그건 해석을 잘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미국하고의 뭐 한미 협력 또 우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협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고 간 게 재협정 하자고 했는데 재협정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원자력의 협정에 대한 그 돈독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놨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2015년도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했지만은 그 지금 이제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20% 한도 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그 한미 간 다시 원자력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면은 충분히 원전에 대한 발전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미국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100기가와트 정도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 2050년까지는 400기가와트 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위해서 2030년까지 10기가와트를 착공을 해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웨스팅하우스가 딸 수 있는 부분이고 원청으로 딸 수 있는 그거를 지금 미국의 공급망으로 봤을 때 특히 시공업체로 봤었을 때는 하는 그 한 기 정도 뭐 2기 정도는 미국 업체가 할 수 있어도 그만한 양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됩니다. 결국 우리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건설사,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에스팅하우스는 아시겠지만 엔지니어링 업체이기 때문에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두산 에너빌티가 뭐 주기기라든지 그런 거 납품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가 수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관련 기업으로 바로 갈게요. 우리가 뭐 원전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뭐 부품 뭐 기기 하는 업체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전한 그 복합적인 사업자라서 그 대장주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네, 그러니까 주기기 보통 이제 주기기랑 보조기기가 네네. 있는데 발전소에서는 근데 주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APR 1,400이 있는데 체코뿐만 아니라 뭐 사우디, UAE까지 이제 원전에 확대되는 그런 수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가 할 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주기기를 이제 하청으로 납품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30년 이후에는 SMR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테라파워라든지 유스케일 파워라든지 그런 엑스에너지 그런 업체랑 거의 이제 지분 투자가 있었습니다. 두산에너비. 그 지분 투자한 이유는 뭐냐면 이 SMR 시장에서 생산을 두산 에너빌트가 막기 위해서. 그래서 거의 이제 그 파운드리 업체, 그러니까 TSMC가 파운드리 글로벌 업체같이 원전계에서의 SMR의 파운드리 글로벌 업체는 반드시 그 두산 에너빌트가 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밸류를 매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피어그룹하고 비교를 PER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수주가 그렇게 크게 안 일어나는데 제가 예상하는 거는 원전 수주는 매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4조 원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수주 베이스로 밸류에이션을 해야지 그전 같이 뭐 퍼라든지 EV 에비타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런 고 방식으로 이제 수주 조선 밸류에이션 하듯이 그렇게 좀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뭐 한수원이 주로 주체가 되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이 원전과 관련된 한국전력 한전 브로더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전 기술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셨군요. 한전 기술 포인트는 뭡니까? 네.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 원전에서 어차피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주의 증가 가능성, 그다음에 SMR 관련돼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SMR을 만들고 있습니다. 혁신형 SMR. 그게 올해 설계를 끝나고 2028년도에 우리 원자력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을 건데 그 인증 이후에는 우리만의 고유의 SMR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사실은 오해도 있고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깊이 알고 있으면 뉴스가 나오는 거 현혹되지 않을 텐데 헤드라인만 보면 뭐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인데 원전 얘기를 아주 깊게 했고요. 그러면 부장님 원전주 가운데 탑픽 종목은 뭡니까?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이제 대형 원전에서 우리나라 한전이라든지 한수원이 수주 받는 것에 대해서 있고,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또 수주 받는 것도 우리가 하청업체로서 또 수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SMR 시장이 2030년부터 크는데
파운드리 업체로서 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가 복합해서 작용을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쪽에서 설계하는 이제 안전기술, 그다음에 주기기 납품하고 SMR 모멘텀도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건설사들은 우리가 현대건설 이런 것도 뭐 원전 때문에 좀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건설사들의 원전 산업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예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바라카 원전 누가 했었냐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했고요. 지금 체코원전은 대우건설이 하기 때문에 거의 세 개 업체가 주르르 그동안 우리나라 원전이 지금 26기 졌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세 개 업체에서 주르르 했기 때문에 이 세 개 업체들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발주를 낼 때 항상 생각하는 거는 온타임 온버짓입니다. 그 예산 안에서 제 시간에 건설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또 시공사들은 그런 것들을 잘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은 대우건설은 수혜가 많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원전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SMR은 사실 얘기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장님도 SMR에 대한 기대감,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하셨는데 이게 SMR은 진행 속도가 그렇다고 SMR이 지금 발전돼서 완성된 데는 없잖아요, 그죠? 네. 스케줄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케줄로 봐서는 SMR 4세대인데 선진 원자로라는 표현인데 원자로를 지금 개발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만 77메가와트짜리가 5월 25일 날 원자력 규제위원회 MRC에서 인증을 받은 게 최초고 앞으로는 그게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다른 뭐 테라파워라든지 오클로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업체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2028년도에 인증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본물처럼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도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 보면 엑스에너지랑 아마존이랑 계약을 맺었거든요. SMR로 전기 공급 계획. 그게 언제부터면 2032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2029년, 2030년도에 첫 번째 SMR 발전소가 가동이 시작될 것 같고 보통 한 10년 정도 대형 원전은 걸리는데 얘네들은 한 SMR은 5년 내지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030년부터 본물처럼 SMR 발전소가 건립이 되면서 인증도 많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50년까지 SMR의 시장은 많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 여러 복잡하게 사실 얽혀 있는 구조들이 있는데 그 구조들을 아주 명확하게 오늘 풀어주셨습니다. IM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상원 부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